차도리 유미쌤, 네, 차유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뷰처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이번이 네 번째? 네,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올해 2025년에 오늘 거 제외하고는 이제 딱 한 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이렇게 웨비나 하고 보니까 두 달씩 훅훅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은 소개해드릴 교재가 My First Writing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엄청 귀엽고 약간 우주인처럼 표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탐험을 하고 모험을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교재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따가 시간이 될 때 이 부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의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 또 PPT 화면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작하는 제목을 먼저 보자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첫 영어 글쓰기, My First Writing, Second Edition으로 꽉 잡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꽉 잡자는 의미로, 주목 아닙니다. 꽉 잡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꽉 잡자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자,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퓨처의 다양한 교재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퓨처 카탈로그 이제 온라인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다운받으시면 다양한 교재들 보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퓨처 하면 떠오르는 파닉스 교재와 크로스북, 그 다음에 그래머, 리딩, 그리고 리스닝, 그리고 오늘 하는 라이팅까지 다양한 영역의 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세미나를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후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미나 끝나고 나면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뭐 선착순 아니고요. 그러니까 끝나고서 천천히 오늘 했던 내용에서 좋았던 점 아니면 교재의 매력에서 이런 거 정말 좋더라 이런 것들 간략하지만 뭐 정성스럽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말이죠. 간략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자료 같은 거나 교재를 활용하면서 뭐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던 팁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서 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우주 기자로도 선정해서 또 저희는 한 권 선물은 모든 분에게 다 드리고요. 후기를 쓰신 분들은 그리고 잘 써주신 몇 분 뽑으면 교재 정권을 드리는 그런 네, 아주 쏠쏠한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그냥 한 장 정도만 캡처하시면 되니까 뭐 다 찍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PPT도 나중에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영어 글쓰기 중요성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 뭐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이제 쓰기를 좀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런 수업에서 활용할 거를 이제 먼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중등 친구들의 수행평가는 어떤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My First Writing 교재를 쭉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업을 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준비한 다양한 라이팅 자료들 그냥 출력을 해서 뽑아가지고 쓰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 글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글을 조금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짧게 적어 봤는데요. 사실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 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글쓰기 능력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에 가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작게는 뭐 평상시에 뭔가
내가 SNS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글쓰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 인생을 쭉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필수적이면서 학생 때 이거를 키워놔야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계속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글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사실 아이들이 쇼츠나 영상이 굉장히 많이 특화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려워요. 사실 뭐 저만 해도 뭔가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뭔가 영상을 찍겠다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카메라 딱 하면 자연스럽게 막 포즈 잡고 네, 말도 되게 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글쓰기에 있어서는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교실 안에서 글쓰기만 이제 배우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내가 살아가는 또 내 세계, 또 확장되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의 진로를 준비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네 개 정도의 영역으로 글쓰기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이제 적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의사소통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사실 말하기도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건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도 내가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주시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적어보는 것, 이것도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쓰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로 잘 정리해서 받아들이는데 이런 거에도 글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들의 초안을 잡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충족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나는 준비가 됐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자신이 있다. 글쓰기 어렵지 않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중요한 글쓰기, 그러면은 중학교 서술형 뭐 평가나 수행평가에서는 어떻게 도대체 이제 보여지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수행평가라는 것은 아이들이 지필평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외에도 수행평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소 실력도 보고 수업에 대한 태도도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거 뭐 글을 뭔가를 써라라든지 어떤 걸 탐구해라라든지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점점점 수행평가의 영역이 점점 중요해지고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뭐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되고 수행평가가 4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험이 우리가 100점 맞았으면 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00점 100점을 맞았어도 수행평가의 점수를 깎이게 되면 사실 시험이 100점이라 하더라도 30, 30으로 이제 치환이 되잖아요. 환산이 되니까 그거에 맞서서 수행평가 40점인데 수행평가 한 5점이 깎였다. 그러면 내가 시험에서 5점 깎인 거랑은 전혀 다르게 훨씬 더 크게 점수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수행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 학교는 서술형 안 나와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험을 딱히 보면은 서술형 주관식이 답이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객관식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이 없지 않다,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년별 수행평가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말하기, 쓰기, 포트폴리오, 뭐 서술형, 논술평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결국엔 모든 기본이 글쓰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학교에 이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점수표라든지 반영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어 있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 입시를 준비하면서 1회고사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2학기 때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이렇게 조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것들에서는 수행평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다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고,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걸 이제 딱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앞에 것도 제가 있는데 그건 다 쓰지 않았거든요. 글을 쓰고 이해하고 다시 한번 써보고 정리하고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수행평가에서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중등 수행평가나 서술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초등학교 친구들은 훨씬 더 말하기, 글쓰기 이런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이들이 뭔가 영어를 발표를 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각각의 챕터에서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물건 사기라든지 뭐 업사이클링의 의미에 대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기, 글을 써보기라든지 그다음에 수동태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을 써보기 이런 것들이 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이런 그냥 글쓰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문법적인 것도 녹여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글쓰기 너무 어려운데 수행평가 포기할까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시험 준비 되게 잘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A를 다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저 수행평가 망해가지고 A가 안 나왔어요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 쉽고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특화된 교재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딱 말씀드린다면은 자, My First Writing, 또 My Next Writing 이렇게 My Writing 그 시리즈를 통해서 글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오늘 우리 교재의 주인공인 My First Writing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처음 친구들, 글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쉽게 문장을 쓰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교재의 특징을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풍부한 예시글을 통해서 단어도 배우고 정확하게 문법을 어떻게 적용해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재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문장 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라이팅 입문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재의 이제 구성을 보시면 스튜던트북과 워크북, 그다음에 이거는 교재가 너무 좋은 게 사실 쓰기는 선생님들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퓨처가 그런 것들을 또 다 잘 캐치해서 자, 티처스 매뉴얼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아주 강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고요. 또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수업을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다양한 테스트, 워크시트, 뭐 그다음에 단어 리스트까지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의 특징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6단계로 따라할 수 있다라는 교재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제에 따라서 적합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세 개 정도 챕터를 배운 다음에 라이팅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좀 더 이제 글 쓰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싶다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또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 내가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챕터마다 모델 패세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아, 나는 글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보면서 차근차근 아, 나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워갈 수 있고 또 워크북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문장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는 그런 훈련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그냥 글을 이렇게 써야지 하고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 웹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장을 써보고 단어를 이렇게 써보고 이런 내용을 담아보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그런 훈련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활용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써봤는데 내가 문장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들도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워크북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단계 글쓰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y First Writing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6단계의 그 과정을 찬찬히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교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따라하면 나도 어, 단어를 잘 모르는데 아니면 나는 정확하게 문법을 몰라서 글을 완벽하게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만든 교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 플로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는 레벨 1,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레벨의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거는 유닛 10이고요. 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들, 사진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나는 이 캐릭터 좋아하는데, 나도 얘 좋아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조금 더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재미있는 그런 글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재밌게 할 수 있게 만든 주제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레벨 1에서는 나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델 패세지를 통해서 예시 글을 읽고 그에 따라서 두 번째 여기에 필요한 단어들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아, 이런 단어들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머에서는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문장을 한번 내가 아이디어 웹을 통해서, 아까 배웠던 이런 단어들, 여기 밑에 보시면 워드뱅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아, 내가 이런 거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지라고 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라이팅 프랙티스를 통해서 내가 쓸 글을, 아, 이렇게 써서 문장을 완성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다 문장을 한번 쭉 써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사진 같은 거나 영화 장면 같은 것들을 붙여놓은 다음에 그거에 맞게 글을 써서 내가 이걸 발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도 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라이팅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내가 대문자로 잘 썼나 그리고 사실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글자 사이사이를 잘 띄지 않고 단어를 막 붙여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스페이스를 잘 띄어서 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틀린 게 혹시 없나, 대문자를 잘 시작했나, 문장모 잘 썼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크 잘했어.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실수하지 않게 그렇게 점검까지 하고 아 내가 다 썼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썼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것까지 해야지 글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벨 2인데요. 아니, 레벨 1의 라이팅 프로젝트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 개의 유닛이 끝나면 이렇게 라이팅 프로젝트가 있어서
앞에 배웠던 내용에 맞는 글을 한 번 더 써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라이팅 프로젝트 4인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장소는 우리 가족의 어떤 추억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좋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장소를 소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레벨 2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글이 글밥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주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되죠. 아까는 레벨 1에서는 나에 집중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내 주변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장도 길어지고 또 단어도 조금 더 많아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문장도 아까는 그냥 빈칸 정도 채우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주어랑 동사,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문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완성을 해볼 수 있는지 우리 My First Grammar를 쓰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일 텐데 문장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볼 수 있게 조금 더 난이도가 생겼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자, 센텐스 쓰는 이제 칸인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문장의 단어가 길어졌죠. 그래서 내가 놀이공원에 갔는데 놀이공원에서 이런 걸 했어라는 거지 단순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여러 가지 표현을 함께 묶어놔서 아이들이 이 구문을 통해서 내가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맞춰서 내가 이걸 쓰고 이렇게 좀 도식화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조금씩 더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까랑 똑같이 조금 더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내가 쓰는 글인데 나의 생각은 이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랬다라는 것까지 같이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도 같이 한번 글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라이팅 프로젝트 두 번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글을 쓰는 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마이 스쿨 팀이라는 것을 좀 소개하는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있지만, 자, 라이팅 프로젝트 2에서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과 같이 조금 조사를 해보는 이런 서베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표를 이용해서 내가 정해진 것들을 뭔가 조사해가지고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 반에 이렇게 봤더니 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 생각들이 좀 다양하게 나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글을 써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훈련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할 수가 있죠. 사실 수행평가에서 이러한 도표를 활용해서 뭔가 글을 쓴다든지 내가 도표를 읽어보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친구들이 먼저 이런 My First Writing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 이거 해봤었는데 이런 거 어렵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높은 레벨의 My First Writing 세 번째 레벨의 글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글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것들도 채워 넣는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뭔가 단순한 표현을 했던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글밥도 길어지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처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 내 주변 이야기, 이 내 주변이 조금 더 확장돼서 내 사회, 뭐 세계 다양한 나라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주까지도 펼쳐 나간답니다. 그래서 주제가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 그레이머 파트인데요. 아까는 그림도 있었고 약간 조금 귀엽게 막 돌아가는 이런 그 바퀴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림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하는 이러한 내용이 딱 담겨져 있죠. 그래서 문법적인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도 센텐스가 보면은, 자, 굉장히 많아졌죠, 칸이. 아까는 그냥 빈칸 조금 조금 이렇게 채워넣는 단어 정도로 썼는 거였다면, 이제는 문장을 쓰는 것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워드뱅크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죠.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어도 길어졌고, 또 써야 되는 글도 길어졌고. 그래서 조금, 처음보다는 귀여움이 없어졌지만, 이제는, 나 혼자 글을 쓸 수 있다. 이제는 이 정도는 껌이지라고 하면서 글을 쓸 수 있게 이 정도 레벨에 온 친구들은 사실은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 특히 영어로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많이 적어지고 어떤 주제를 딱 던져줬을 때,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쉽게 알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뭐 학교에서 뭔가 발표를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의 라이팅 프로젝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뭔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글을 좀 길게 쓴다든지 아니면 뭔가 표를 보고서 글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써본다든지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요리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내가 짧게 짧게 이야기를 좀 줄여가지고 할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줄여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수력해보는 이런 훈련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 뭐 요리 같은 거 훈련,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문장을 좀 단순하게, 그리고 누군가가 딱 봤을 때 군더더기 없이 딱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그런 훈련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글을 장황하게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나열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거를 누군가가 봤을 때 딱 정리가 되게 그렇게 글을 쓰는 훈련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우리 교재를 그냥 보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교재를 직접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게 글을 한번 이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먼저 한번 이 스마트 캠퍼스에 이제 들어가서 교재를 한번 이제 미리 띄워놔 봤는데요. 많이들 아시죠? 우리 이퓨처의 대부분의 교재들은, 주요 교재들은 이렇게 이북을 통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 교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수량북과 월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컨텐츠를 직접 한번 이렇게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한 세 개 정도의 챕터, 유닛 1부터 3까지 해서 future event, family fun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제가 세 개 정도씩 묶여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개의 이야기가 끝나면 라이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주제를 배우게 되고 총 15개의 이야기를 글을 써볼 수 있는 훈련 그리고 5개의 또 라이팅 프로젝트를 쓰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는 15개의 주제지만 글은 한 20개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쿠킹,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죠.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스텝 1에서 웜업이라고 했죠. 자,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 된다라는 것을 모델 패세지를 보는 그런 페이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빈칸이 있고 여기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써보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어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썼던 이야기, 아까 봤던 이야기에 true or false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잘 이 글을 이해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귀엽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word practice입니다. 자, 단어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 들어갈 동사가 무엇인가 잘 맞게 문장을 읽으면서
단어를 내가 spread, cut 이런 단어 자체, 동사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를 통해서 요리를 이제 내가 글을 쓸 건데 요리에 활용되는 단어들이 이런 게 있고 이런 단어들, 동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직접 한번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뭔가를 바른다라는 단어를 써보고 싶어. 그럴 때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는 뭘 쓰는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연습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요리에 맞춰서, 나는 요번에 피자를 만들 건데, 그럼 나는 여기 세 번째 이 칸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겠구나. 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그래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ubject, verb, others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 I can make 해서 자, I라는 주어를 통해서 문장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재미있게 퀴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put는 안 되는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나는 3개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을 확인해 봤더니 네 개네. 나 왜 틀렸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보다 I want to make sandwich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다른 것들을 뭘 넣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경우의 수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해서 문법적인 것들도 재미있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글쓰기도 어려운데 지금 문법을 하라고요? 이렇게 싫어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어나 some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는지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조금 뭔가 몇 개를 넣는다라는 거. 약간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지? 라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 하고 틀리지 않도록. 뭐 틀려도 어때? 라고 하면서 틀렸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틀린 것을 안 틀리고 쓸 수 있게 노력하면 되지 라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라이팅 프랙티스를 통해서 자, 아이디어 웹을 단어를 넣어가면서 활용을 하고 글을 쭉 문장을 한번 써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의 글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워드뱅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내가 뭘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단어들이 쭉 써 있죠. 그래서 내가 같은 건 아니더라도, 이런 단어들 내가 활용을 해가지고 넣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요리 주제가 나와 있고, 요리명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문장들이 쭉, 문장에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써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단어 모르는데, 단어 때문에 못 쓰겠는데,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워드뱅크를 충분히 활용해 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에게 스스로 어떤 거 만들 거, 요리 어떤 거 쓸 거라고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단어들을 조금 미리 조사를 해와서, 나는 내 스스로의 워드뱅크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사진, 내가 요리를 직접 해봤다면 사진을 넣어서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이렇게 써보는 것까지 해보면 참 좋겠죠. 그리고 내가 라이팅 프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대문자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마침표 같은 거 잘 찍었는지 그리고 단어가 정확하게 써 있고 순서가 잘 맞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라이팅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으로 순서, 그림을 그려놓고 아까는 문장이 장하게 길었다면 짧게 내가 요리 레시피를 진짜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짧게 써보는 훈련까지 하면서 나는 길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림과 함께 짧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새로운 네, 액티비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실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글 쓸 때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은 조금 글쓰기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아이들이 글쓰기 어려워 나 못해 라고 하지 않도록 뭔가 좀 게임처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게임은 센텐스 스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를 쭉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 그 카페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기는 처음에 한 문장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문장에 맞게 그 다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아니면 조별로 같이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 시작은 같지만 아이들이 쓴 걸 보면은 굉장히 다른 문장들이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changing wor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 이제 템플릿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출력하셔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주사위 좀 큰 거가 있으면 거기다가 단어를 쓰거나 붙여본 다음에 단어를 뭐 사람에 대한 거 아니면 뭔가 활동에 대한 거, 뭐 동사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딱 주사위 굴려서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단어를 바꿔서 원래 우리 모델 패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제, 주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동사를 뭔가를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온 장소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글을 또 완성해보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단어 몇 개 바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재미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체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릴레이로 글을 쓰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주제를 딱 주는 거죠. 뭐 my dream 해서 나의 꿈이라고 했다면 자, 내 꿈은 뭐다라고 이제 문장을 완성을 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 단어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단어만 다음 주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단어만 보고서 이거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 단어랑 같은 거를 이제 완성을 해보는 거죠. 그 단어만 보고서 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어가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다 아이들이 마지막 단어만 보고서 글을 릴레이를 다 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완성해서 딱 글을 보면 엉망일 수도 있고 이야기가 생각보다 잘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야 그냥 보여주고 글 쓰라고 하면 뭐야 저게 이렇게 하다가도 안 보여주고 마지막 그러면은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얘가 이렇게 썼겠지 하고서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재미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의외로 이상한 문장을 만든 다음에 막 서로서로 이렇게 막 뭐야 그게 말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이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위 그림을 이제 아까는 단어를 바꿔서 문장 있던 거를 바꾸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주어진 단어 나온 주사위에 굴려서 나온 단어만 활용해서 그거를 다 넣어서 를 완성해 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think outside the box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템플릿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지 않고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하트 이만큼인데, 이건 하트가 아니야.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트 아니고 그 모양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면서 글을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억지스럽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사실은 이 하트가 아니라, 근데 뭐 귀 모양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귀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활동이고요. Think and Write, Draw and Write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 그런 템플릿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넣어서 글을 완성해 보는 거. 아니면 그림, 뭐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그림을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완성을 한 다음에 그 그림에 맞는 이야기를 써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좀 재밌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할 때 얘를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픽처 프롬프트인데요. 자, 얘는 사진을 하나 딱 그려놓고 이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자, 주제어를 좀 따로따로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키워드 좀 적어보고,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품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글을 쓰기 전에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템플릿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토리 스타터인데요.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림을 하나 주고서 그 옆에 워드뱅크가 있어가지고 이 글과 이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제 내가 사진을 준비해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딱 붙인 다음에 여기에 활용하면 좋을 단어를 제시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상대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단어, 이 그림을 활용해서 글을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바꿔서 재미있게 활용을 해보시는 걸로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팅 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자, 주제를 하나 딱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단어를 수집을 해보는 거예요. 뭐, 미리. 그래서 워드뱅크를 직접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글을 형식에 맞춰서 써보기도 하고서 아이들이 글을 쓰기 전에 사실 그냥 자, 쓰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소재, 언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이제 이런 자료 종이에다가 써보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 훈련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써볼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내가 좋아하는 운동,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를 쓰고 그다음에 얘를 잘 묶어가지고 뭐 분기별로, 학기별로 또는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다 잘 정리해서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나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아이들이 그냥은 또 좀 쓰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귀여운 그림이 있고 여기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 소개를 하는 글을 좀 써보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해보라고 하면 이름은 뭐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요. 저희 가족은 몇 명이고요. 없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이제 소재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나에 대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템플릿이 또 있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도 봤었지만 이렇게 뭔가 내가 글을 쓰고 나서 틀린 게 뭔지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할 수 있는 또 템플릿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외에도, 나는 아직 부족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도 이렇게 사이트들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아이들에게 어떠한 순서로 글을 쓰면 좋다라든지 단어를 확장해 나갈 때 그냥 확장하는 건 좀 어려운데 여기다 형용사도 넣어보고 부사도 넣어보고 시간도 조금 더 써보고 이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들도 이제 하나 붙여놓고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 돼라고 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단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아니면 이제 글쓰기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한번 쭉 설명을 하고 보여주신 다음에 게시를 쫙 해놓고서 이걸 보면 참고해서 글 써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자료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한번 그러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조금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문장은 좀 짧았지만 여기다가 조금씩 어디에서, 언제, 누가, 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조금씩 문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자, 기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기린이 아주 키가 크고, 어떻고, 이런 것들, 어디 옆에 있고, 이런 것들도 그림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글을 조금 더 길게 활용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리하는 거죠.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뭐고, 그 다음에 뭐고 해서 이거를 쭉 써놓으면은, 내가 그 문장의 순서에 맞게 잘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내가 글을 쓸 때 필요한 단어들을 한번 미리 좀 알파벳 순서로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주제에 맞게 단어를 좀 정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워크시트예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좀 짧게 이렇게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주제를 아니면 first, second, 뭐 next, last 이런 식으로 써본다든지 글을 직접 써보는 템플릿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었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구름이 아니야. 누가 봐도 구름인데 이거는 달이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서 자, 이거에 맞춰서 뭔가를 글을 써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서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거 구름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이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아이들이 그냥은 좀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마이 하트 웹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는 그런 걸 하면은 조금 더 쉽고 다양하게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딱 써본 다음에 적으면 미니북처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웹을 만드는 걸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 소개를 할 거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정리를 잠깐 하고 글을 써볼 수 있게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좀 찾아봤는데, 우리 아이들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실 아이들은 인스타그램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친숙하니까 내가 늘 봤던 것들이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쉽게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기를 하면 아니면 나의 하루 이런 걸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내가 뭔가 소개하는 것처럼 글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림도 조금 더 귀엽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양한 글쓰기 중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장면들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려보거나 사진을 붙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일이었고 순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고 내가 어떤 시간을 거쳐왔고 지금의 난 이렇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글을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글을 썼을 때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러한 주제의 글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타임지 신문을 만들거나 우리 반에 이제 기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템플릿을 또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글을 쓸 수가 있겠죠. 나는 기자야. 기자로서 글을 써보겠어.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템플릿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작게, 크게 좀 해서 게시하고 글을 써보고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아니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출력을 하셔가지고 얘를 좀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내 가족이라든지 나의 빛나는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쭉쭉 해 나가면서 뭔가 나의 이야기, 나의 한 해, 아니면 나의 교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는. 그렇게 해서 글을 써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걸 잘 묶었을 때, 뭔가 내가 1년 동안 이런 글을 썼었구나. 글 쓰는 거 어렵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썼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글을 써보고, 활용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로 묶어주는 그런 활동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샌드위치북 리포트인데요. 아까 우리 요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템플릿을 활용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사실 얘는 지금 샌드위치긴 하지만 조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피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마라탕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재료들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얘가 컬러로 그냥 뽑기만 한 건데도 되게 귀엽죠.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순서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냥 글 쓰라고 하지 않고 좀 재미있게 활용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마지막에 되게 웃겼던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베이컨인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나서 뭐 이거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것인가 이런 거긴 했는데 얘를 마지막에 내가 글을 잘 썼는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정도로 또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묶어가지고 달아주거나 하면은 또 아이들이 나의 레시피북이라든지 나의 요리책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귀여운 여행 가방인데요. 얘도 제가 그냥 컬러로 뽑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크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색깔이 없어서 그냥 색칠하는 걸로 꾸미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자료 같이 있는 거에서 잘라가지고 붙인 거예요. 애들이 막 가방에다 스티커 붙이듯이. 그래서 이런 거 막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작게, 그러니까 좀 작게 출력을 한 건데, 얘를 이렇게 열 수 있는 가방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나의 여행에 대한 거를 글을 쓸 거라서, 어디를 갔고, 어떤 장면이 있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조금 이제 쬐끄맣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진짜로 여행 가방처럼 만드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이런 조그만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템플릿을 좀 작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면은 이렇게 쬐끄맣게 해놔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뭔가 내 나만의 이제 그 라이팅 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붙여가지고 쌓아가면은 딱 열었을 때, 나의 여행책 아니면 올해 한 해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갔던 곳,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재미있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렵지 않게 그냥 제가 예전 그 라이팅 뭐 세미나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자료를 소개를 했었는데, 나는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전 세미나를 보시면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출력해서 접는 거 정도 할 수 있겠다 하신다면은 얘를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미니북처럼 또는 여행의 어떠한, 그런 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학 전에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사실 뭐 여행 가방이긴 하지만 꼭 이런 거 내용에 여행에만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행 가방이지만 뭐 또 예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냥 모양만 따와서 미니북으로 만드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다양한 이퓨처의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퓨처에 진짜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선생님들의 수업을 하실 때 활용을 하면 참 좋은 티처스 매뉴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티처스 매뉴얼 3권의 이제 처음 화면인데요. 자, 이렇게 내려보면은 컨텐츠가 있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뭐, 어떻게, Six Step Writing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Scope and Sequence가 무엇이고, 레슨 플랜이 어떻게 되고, 각각의 자료에 뭐, 답지라든지 어떤 게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첫 화면에 보시면 뭔가 자료가 되게 많이 있죠. 자, 목표가 무엇이고, 여기서 배우는 그래머가 뭐고, 재료가 무엇이고, 뭐가 필요하고, 처음 시작할 때 픽처톡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각각의 활동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꼭 활용하셔야겠죠. 답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난 수업에 이런 것들을 넣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래머 워크시트인데요. 아이들이 뭔가 이제, 문법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학습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문법 교재로 활용을 하셔도 좋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내가 문법 그 교재를 따로 쓰긴 좀 어렵다 하시면 이런 그래머 워크 자료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추상급을 쓰고 뭐 비교급을 쓰고 하는지 같은 것들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양한 자료가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뭐 단어 리스트라든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료가 있고 그리고 뭔가 틀린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이 수정하는 이런 활동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마지막 또 PPT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자, 교재에 이 퓨처를 정말로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물론 이걸 다 100% 활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우리 이 퓨처 카페 오늘 세미나 참석 후기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퓨처 카페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 자료 그리고 세미나 소식,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올라온 신간 소식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쭉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듣고 있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카페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전 세미나 자료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뭐 각각의 이벤트 데이에 뭔가 하면 좋을 것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활용하시는 방법이라든지 후기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교재 궁금한데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볼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와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프처 홈페이지에서는 교재를 확인하고 또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또 직접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럴 때 레벨 테스트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북은 이스마트 캠퍼스에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 은행이 따로 이제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법인데 형용사 부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를 체크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문제도 풀어보고 글쓰기도 해보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뭐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든지 리더스 교재도 미리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세미나처럼 다양한 수업 레슨, 샘플 뭐 레슨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소개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들, 기존에 있던 세미나들 영상들도 이 피처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교재가 좀 궁금한데 이 교재 세미나 전에 했다던데 나는 못 들었어. 그러면 그런 것도 궁금하실 때 찾아보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활용을 하시면 이 피처를 아주 잘 활용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첫 단계는 사실 이 퓨전 카페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교재, My First Writing 같은 경우는 글쓰기도 쉽게, 어렵지 않게 단계별로 할 수 있다는 교재인데, 이 교재를, 좋은 교재네, 재밌겠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직접 교재를 살펴보고, 아, 선생님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자료가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것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교재를 가지고 활용해 보시고 수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료들도 활용하셔서 수업을 해보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교재 받아보실 수 있게 후기 간단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 작성이라든지 우수후기자는 어떻게 뽑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카페에 올려주실 거니까 이제 세미나 끝나고서 한번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미나 후기는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주말 동안 또 정리해 보시고 제가 주말이 가기 전에 이제 지금 소개해드렸던 자료나 PPT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 자료 난 이렇게 활용해 보겠다. 이 교재에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라는 것들도 넣어주시면 우수기에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잊지 마시고, 아직 캡처 나 캡처 안 했어. 빨리 캡처 하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간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우리, 오늘 짧은 시간, 한 시간 동안 너무 아쉬웠다.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퓨처 카페에서 저와 함께 자주 소통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 저를 보시면 유미쌤이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카페에서 이렇게, 오늘 와서 막 반가웠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카페에서, 지금 너무 짧았으니까 카페에서 함께 만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퓨처 카페에서 또 올해 한 번 또 남은 세미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잠깐 지금 써주신 채팅 한번 잠깐 읽고 나가도록 할게요. 시간 잘 지켰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퓨처와 함께 재미있는 영어 수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트를 뿅뿅 날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응원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자료 만들고 소개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